제 나이 65세가 되도록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교회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 되신 최민호라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만으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집사님이 워낙 권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죠.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민호 씨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저도 이런 만남이 있을 줄 몰랐네요. 우리는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는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캐나다에 살고 있다더군요. 남은 인생은 사랑만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민호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민호 씨와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죠. 민호 씨는 항상 제게 다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민호 씨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 말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결혼해 주세요. 솔직히 고민됐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설레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죠. 좋아요. 결혼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만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 씨의 강한 애정이 고맙기만 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민호 씨 집으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자식들도 제 재혼을 축복해줬습니다. 늦둥이 사랑이라며 부러워하더라고요.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처녀 때보다 더 설렜습니다. 60대 중반의 새 신부라니 생각해보니 우스웠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신혼여행에서 민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그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지만 사랑의 맹세라고 생각했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민호 씨는 제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랑이 제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주는 정말 달콤했어요. 민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만 사랑하죠, 여보.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새 신랑의 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죠. 당신밖에 없어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점점 자주 나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민호 씨와 함께 갔는데 계산대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민호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계산하는 동안 내내 그 직원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다른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웃었어요? 네. 뭐려? 그 계산원한테 왜 그렇게 환하게 웃었냐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인사를 받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인사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보였는데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왜 눈을 그렇게 마주쳤어요? 왜 그렇게 오래 쳐다봤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계산하는 동안 당연히 계산원을 봤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산할 때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민호 씨는 한참을 더 따졌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민호 씨는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전에도 본 적 있나요?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신혼 초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남자 직원과 이야기했을 때, 병원에서 남자 의사와 진료받을 때, 심지어 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길을 물어봤을 때도 민호 씨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호 씨가 매일 밤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매일 사랑을 확인해야죠.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강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해도 민호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부부인데 왜 거절해요? 혹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민호 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호 씨의 의심은 패턴이 생겼어요. 정확히 3일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마트 계산원이랑 무슨 사이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며칠 전 일인데 또 그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로요. 혹시 전에 만난 적은 없어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의심.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 과거에 남자 몇 명 만났어요? 이 질문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도 한두 번 물어봤고, 결혼 후에도
계속 나오는 질문이었죠. 남편 한 분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요. 다른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제 대답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 파고들었죠. 그럼 남편 되기 전에는요. 연애는 안 했어요. 그야 젊을 때 연애는 했지만 누구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관계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캐물었어요. 저는 점점 지쳤습니다. 40년도 더 전 일을 왜 자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부부인데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곤 했어요. 그럼 민호 씨는 서운하다며 며칠간 말도 안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 치밀한 순간에도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밤에 관계를 가질 때도 민호 씨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죠. 정말로요. 혹시 다른 남자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사랑을 나누는 건지, 신문당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만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싶거든요. 민호 씨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정말로 그런 걸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만나고 와요. 교회 친구들이요. 남자도 있었어요. 몇 분 계셨죠.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뭔 이야기 했어요. 모든 걸 다 보고해야 했어요.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 씨가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제 휴대폰이 조금 다른 곳에 놓여 있더라고요. 혹시 내 휴대폰 만졌어요? 아니요. 왜요? 그냥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민호 씨가 제 휴대폰을 뒤져봤다는 거려. 그날 밤 확인해 보니 메시지 내역까지 다 봤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 싶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외출한 사이 집 앞에서 택시기사 박 씨를 만났어요. 민호 씨와 친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박 기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혹시 사장님이 옛날 이야기 자주 물어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박 기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사실은 전에 계시던 분도 그랬거든요. 전에 계시던 분이요. 박 기사님이 말하는 건 민호 씨의 전 부인 이야기였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말고 그 전에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민호 씨는 저에게 전 부인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했거든요. 이혼 경력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모님도 똑같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기사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도 3일마다 똑같은 질문 받으시고 늘 과거 남자 이야기 캐물음 당하고 어디 가든 의심받고 결국 못 견디고 떠나셨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전 부인의 완전한 반복이었던 거예요. 민호 씨의 의처증이 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였죠. 그럼
지금 돌아가신 부인분은요. 그분도 결국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이 생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 기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돌아왔을 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여보, 혹시 전에도 결혼한 적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 씨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옛날에 잠깐 했다가 헤어진 적은 있어요. 왜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박 기사님의 말이 더 믿어졌어요. 민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호 씨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빨간 팬티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것이 아니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죠. 이게 뭐예요? 민호 씨에게 물어보니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차에서 나왔어요. 이거 누구 것이에요? 민호 씨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변명을 늘어놨어요. 아, 그건 청소업체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청소업체에서 속옷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민호 씨의 의처증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병적인 집착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을 저에게 투영하는 것이었죠. 저를 의심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민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제 말에 당황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지낸다고요. 저는 매일 신문당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3일마다 똑같은 질문 받고 어디 가든 의심받고 제 과거까지 캐물어서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민호 씨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지. 감시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민호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당신도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군요. 저는 지쳤어요. 뭘 말해도 결국 의심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저는 빨간 팬티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청소업체 실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건 저를 의심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간 민호 씨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혼하겠어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 씨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심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는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혼 후 저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혼자가 된 첫날 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3일마다 찾아오는 질문도 끝없는 의심도 없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조금 외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유를 만끽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어디 가든 보고할 필요도 없었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자유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이 제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제 안의 힘을 깨워주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의심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의처증은 저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진정한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저에게 준 건 의심과 감시, 그리고 답답한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빨간 팬티를 발견했을 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를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배신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더 이상 제가 잘못해서 의심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기도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수다 떨 때도, 문화센터에서 요가할 때도, 그냥 혼자 커피 마실 때도 행복해요. 가끔 민호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더 커요.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는 교회에서 민호 씨를 소개해줬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봐. 미안해. 괜찮아요.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제가 원하지 않는 건 거절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해도 그게 진짜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자신을 믿게 된 거죠. 65세에 시작한 두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저는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호 씨와 헤어지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